오늘 마지막 소식은 자카 뭐 이제 떠난다라는 거는 알려졌고 레버쿠젠과의 링크도 알려진 상황에서 이제는 레버쿠젠 오피셜이 떴고요. 옵션 포함해선 2,500만 유로 356억 원. 2028년까지 계약. 좀 길게 계약했어요 레버쿠젠. 길지. 자카 나이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약간 독특하긴 한데 그만큼 레버쿠젠도 자카한테 좀 길게 기대하는 것 같고요. 자, 알론소 감독이 쓰는 자카는 어떨까? 네, 사비 알론소가 이제 레버쿠젠의 감독인데 또 그 위치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또 알론소라서 여러분 어떻게 좀 맞물릴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라니트 자카는 이제 아스날 팬분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게 되는데 오피셜은 되게 빨리 떴어요. 어제 이제 구단간 합의 끝나고 메디콜도 빠르게 맞춰지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 선정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거피셜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어. 네, 근데 아침 보니까 다 나왔더라고. 다 나왔어. 근데 네.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이 이적 시장 때 되게 헷갈리는 시기거든요. 이제 뭐 개인 합의 있고 거피셜 있고 오피셜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오피셜 떴겠지 하고 얘기할 때가 좀 있어. 근데 맞아. 자카도 레버쿠젠 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안 가긴 했어. 거피셜 정도였고 오피셜은 이제 뜬 거죠. 이제 뜬 거죠. 예, 맞죠. 왜냐면 또 아스날이 이제 라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제 합의가 완전 뭐 오피셜 발표만 이제 남아 있고 라이스의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카도 이제 레버쿠젠으로의 오피셜이 자연스럽게 좀 뜨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카의 커리어를 은근히 인간 승리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 승리. 뭐 이제 부상이라든지 어떤 그 뭐 어떤 신체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팀에서 최악의 저점을 찍고 또 팬들에게 이른바 부진의 대상 나가라. 나가라. 거의 이제 주범, 범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아가리프스에서 주원이 형이 항상 범인을 찾았듯이. 범죄 졸라 했죠. 그래. 예. 범인 번갈아 가면서 막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처음 등장을 해차 얘기했잖아. 범인 찾지 말라. 그래서 범인 찾으면 아주 안 시원했어요. 된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범인 찾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아스날 부진에 있어서 진짜 범인이 항상 자카로 많이 모이었어요. 물론 아스날 팬들이 찾는 범인과 주원 형이 찾는 완전 범인 느낌이 다르지. 그런 느낌은 다릅니다. 완전히 예. 다르죠. 근데 그때 진짜 자카가 부진했거든. 그 부진이 어떻게 부진했는지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의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커리어 자체는 진짜 인간 승리 자체다. 그런 사나리라고 저는 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자, 2016-17 시즌에 이제 벵거 감독이 있을 때죠. 그쵸? 아스날에 오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근데 하필이래요. 자카가 온 시기에 맞물려서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못 올랐습니다. 맞아. 이때 이제 리버풀에게 경쟁에서 밀렸고 아스날이 이제 이 시즌부터 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계속 좀 밀려 있었는데 왜냐면 자카 본인도 책임이 꽤 컸어요. 기복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늘 비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압박에 일단 약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죠. 자카 영입할 때부터 사실 탈압박이 좀 아쉽다. 메넨글라트바흐에서도 보면은 압박을 풀어내는 데는 조금 별로던데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섰을 때 패스미스 많이 보여주고 수비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자카 너무 다혈질이어서 분데스리가 들어 카드 많이 받았다. 아스날에 와서도 변함없는 모습이었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 조타의 배를 이제 찾던 작년 이제 리그컵이죠. 예, 맞아요. 지났을 카라바오컵 4강에서의 그런 장면만 보더라도 자카가 늘 뜬금없는 퇴장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항의하다가 퇴장 받고 아니면 뭐 이른바 수비할 때 동작이 커가지고 발차기 하다가 퇴장 받고 그래서 이제 종민이 형의 그 탈곡 경사기도 항상 자카가 많이 나왔어. 종윤이 형 자카 엄청 깠어요. 썸네일을 많이 차지했죠. 그래, 저 얘기 나오잖아. 무스타피 자카. 그래. 그때는 맞았어. 근데 그런 평가가.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정도로 자카가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정설처럼 여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자카가 주전이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자카가 주전인 팀은 챔스에 못 나간다. 아스날도 이제 자카가 주전인 뒤로 계속 챔스를 못 나가니까 그때 이런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종윤이 형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냥 어쨌든 아스날이 안 좋은 시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아스날의 이런 전체적인 스쿼드 레벨에는 사실 자카 비슷하다고 본다. 근데 자카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스텝업을 하려면 자카를 보내야 된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종윤이 형이 많이 했어. 했었죠. 발전하려면 자카는 떠나야 한다. 왜냐면 자카는 단점이 명확한 선수이기 때문에라고 종윤이 형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카가 이런 좀 기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카를 밀어내 삼선 자원이 아스날에 딱히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네리드 쓸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카가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늘 아스날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기에는 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에메리 때가 되게 심했거든요. 에메리가 이제 두 번째 시즌 때 자카가 되게 부진했는데 웬만하면 그때 자카를 쉬게 해줘야 됐어요. 근데 에메리가 자꾸 자카를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선발, 비판받는데도 선발. 사람들도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자카를 계속 선발로 쓰니까 오죽하면 그러다가 이제 에메리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좀 이거는 감독 에메리도 사실 선택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카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완장 패대기. 네, 주장 완장을 패대기 친 사건. 이게 2019-20 시즌 10라운드 홈 팰리스전이었고요. 홈팬들이 교체 아웃되는 자카에게 야유를 보냈는데 그때 기사를 보면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좀 너무 좀 모욕적인 그래. 그 가족욕도 막 있었다 그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당사자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자카가 팬들을 바라보면서 쌍욕을 하다가 손에 이제 기를 갖다 대면서 더 야유해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대요. 안 그래도 이제 팀 부진하고 어쨌든 팬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장 완장을 패대기 친 듯 나가버린 거죠. 뭐 본인도 이제 당연히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감정이 상할 수 있고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완장을 패대기 치고 욕을 했던 행동 자체는 사실 좋은 행동이라 보기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 또 아스날이 그 주장 잔혹사가 좀 있죠. 있었단 말이에요. 있죠, 맞아요. 네, 웨데고르가 정말 끄는 거지. 맞아. 네. 레드고르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장 완장 던진 것 때문에 좀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비판의 여지가 더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카는 완전 이제 이 아스날 팬분들에게 정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자카가 사과문도 좀 직접 올리고 맞아. 인터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용과 관련된 막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과냐 해명이냐 아니면 뭐 이게 변명 아니냐 막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면서 자카의 이미지는 아스날에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에메리가 경질되고요. 아르테타가 오게 되는데 아르테타가 오면서 상황은 급반전을 맞이하죠. 일단 아르테타가 전술적으로 자카를 잘 배려해줬어요. 자카는 탈압박이 사실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힘든데 일부러 자카를 왼쪽 후방으로 내려서 압박에서 자유롭게끔 만들어주고 또 약간 뒤쪽으로 내려가니까 시야가 확실히 트이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압박을 받는데 뒤로 내려가면 좀 자유로워지니까 거기서 본인의 넓은 시야와 왼발 패스 능력을 훨씬 더 과감하게 보여줬던 그라니트 자카였고요. 단점에 대해서도 이 선수를 왼쪽 후방으로 내리면서 역시 수비 밸런스에 있어서 이 선수가 중원에서의 그 어떤 수비 커버라든지 아니면 활동량과 같은 부분들, 넓은 범위 커버 같은 부분들이 너무 그 부담되지 않게끔 최대한 수비 범위를 좁게 왼쪽 후방에만 내려게끔 배치해주는 방식으로 아르테타 감독이 자카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공격도 수비도 그래서 자카가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이 좀 많아지는 스타일이 됐고 여기서 아이러니함이 있죠. 원래 아르테타 부임 초에 자카는 후방으로 내려가서 잘했는데 맞아. 좌측. 그리고 그땐 티어니가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마지막 시즌 때는 막상 자카가 올라가서 더 잘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아르테타가 그때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 조합을 잘 짜는 감독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요. 또 아르테타가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어요. 아마 에메리보다는 그래도 선수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소통이나 어떤 관리, 심리적인 관리 같은 거를 그래도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느끼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카가 더 편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자카가 더 이렇게 경기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하면서는 또 좋아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국 자카 마킹했어요? 그런가 보네. 왜 제국이도 이제 아스날 팬이라서 자카 그 주장 원장 패대기 쳤을 때 욕 엄청 했거든. 그래. 그리고. 분노에 치달았지. 근데 제국이가 이제 아스날이랑 인천 팬.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카의 롤에 대해서는 저는 아르테타 만난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았지.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메리 때 자카 욕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스위스 대표팀 경기를 중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소속팀에선 자카 진짜 안 되는데 국대에선 좀 더 위에서 써가지고 진짜 잘하긴 했어. 그러니까 반대 전환뿐만 아니라 얘한테 볼 많이 줘가지고 키패스도 넣어주고 이런 롤 줬거든요. 국대 가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자카를 얘 좀만 어떻게 옆에 보조하는 선수 있고 위로 올렸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르테타가 딱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네, 국대에서는 자카 잘해요. 그래서 아르테타가 참 이제 그런 거죠. 전술적으로 한 선수지만 롤을 다르게 부여하면서 이 선수의 장점 끌어내고 단점을 살짝 가리웠다. 대단해 아르테타. 왼쪽 후방에 배치를 하면서 이 선수가 가진 그런 패스 능력을 이제 극대화를 시켰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수비 커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리스크가 있네. 그럼 올려보자. 그럼 티어니 발 빠르고 기동성 좋으니까 티어니를 차라리 후방에 놓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르테타 전술이 더 자리를 잡아가게 된 거거든요. 대단하죠 진짜. 맞아요. 그래서 자카는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커리어를 좀 반등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스날 팬들에게도 이제 조금씩 이쁨을 받는 눈에 그러면서 들어오는 선수가 됐죠. 그 자리에 라이스가 들어가. 그러면은 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도가 높고. 이제 하베르츠가 아마 이제 자카 자리를 이제 꿰찰 가능성이 이제 좀 높긴 한데. 그 기존에 이제 자카가 후방에서 뛰었던 위치 이제 라이스가 보겠죠. 그쵸. 그런 것들이 기대되고.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자카 주전이면 챔스 못 간다. 본인이 스스로 깨고 나갔어요. 깨버렸어요. 7년 동안 이제 벵거, 에메리, 아르테타 모두 붙박이 주전으로 썼던 자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 마이미 때는 특히 아르테타가 오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다 깨버렸죠. 그리고 저는 아스날 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자카의 순간은 언제일까로 봤을 때 저는 맨유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거리 슈팅? 근데 중거리 슈팅이
하나가 아니야. 맨유전에 꽤 중거리슛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 이제 왼발로 찼는데 그게 바깥으로 휘면서 대야 팔 벗어나고 들어갔던 골이 하나 있어요. 알아요. 기억나. 알죠? 내가 말한 중거리야. 그 중거리야. 맞아. 아 그랬구나.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번 시즌 말고 이제 지난 시즌 2021-22 시즌 에미레이츠에서 그때 챔스 복귀 관련해서 이제 맨유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을 때 그때 자카가 맨유 상대로 중거리 되게 강한 거 하나 때렸거든요. 2021-22 시즌 때. 제가 제가 중계했어요. 넌그 그건 제가 중계했어요. 그래요?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래서 막 저 그라니트 맨유 아스날 자카 중요한 적 막 없어요. 소리 지르고 했었는데 네. 그런 장면들까지 아마 자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저는 맨유전에 그 강했던 장면들. 첼시 상대로도 강했죠. 근데 유독 또 그 시기상 아스날에게 되게 중요했던 경기들이 그 맨유전의 의미가 거의였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 자카가 진짜 시원하게 넣은 그 경기들이 있었어요. 아 이건 좀 높게 봅니다. 저는. 예전에 덕현이가 자카 중거리인가 그거 골 넣고서 붐 자카라카 했던 거 있지 있었어. 않습니까? 맨유전은 그래. 아니었는데. 아니야, 그거는 사카 사카예요? 라카제트야. 아 그래요? 붐 사카라카였네. 그거는 붐 사카라카였고. 붐 네. 자카가 아니었구나. 예전에 이제 김용남 그 카카오 그 톡 상태 예. 메시지 있잖아. 상매. 예. 상매가 이제 그거였죠. 붐 샤카 라카. 아. 왜냐면 옛날에는 샤카라고 했었거든. 원래는 그랬지. 그라이트 샤카. 샤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용남이 형 인스타에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굿바이 샤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유 착하게 거의 해서. 아스날 소식통이죠. 하나하나씩 다 소식통이지. 올리고. 아스날 소식통이요? 어. 걔도 어디서 보고 올리는 건데? 아소통. 아소통. 아소통이지. 그렇다고 봐야죠. 네. 라커룸 리더 역할까지 하면서 정말 7년 동안 헌신을 해준 그란트 자카고요. 박수 칠 때 떠나는 타이밍을 이제 잘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라이스가 오면 또 하베르츠까지 오면서 본인의 주전 입지가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은 부분들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점을 아스날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 잠깐 가족들이 독일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카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카 어쨌든 독일에서 뛰다가 왔고. 어쨌든 떠나는 상황에서는 아 이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그건 좀 아쉽죠. 이제 아스날이 막 다시 궤도에 올라오려고 하고 자카가 오면서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갔지만 이제 다시 나가는 시즌을 맞이했고 그리고 어느덧 아스날이 다시 우승권의 팀으로 올라왔는데 그 암흑기 동안 7년 동안 자카가 그렇게 긴 시간 헌신을 했는데도 막상 그 이제 꽃을 딱 피우는 아스날이 꽃을 피우는 단계 때 자카가 함께하지 않는 거는 약간 아쉽기도 해요. 그치. 근데 자카는 그런데도 본인이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게 가장 올바른 아름답죠? 그림이다라고 네, 지금 그리고 생각을 했던 좋은 것 마무리야. 같습니다. 네. 본인도 30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가는 나이에 5년 계약했고 했고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뭐 이제 미드필더 선수 수비형 빼겠습니다. 그런 선수에게 이제 350억 정도의 이제 팀에게 이적 요건을 안겨줬다. 안 이거 안겨줬어요. 아스날도 잘 어우, 판 거야. 그래. 아니 엄청 잘 판 거야. 맞아요. 진짜로 엄청 잘 판 거야 저거. 그래서 그라니트 자카가 이제 7년의 헌신을 끝내고 예. 이제 런던을 떠나서 레버쿠젠에 간다는 점 아마 많은 팬분들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또 아스피를 우리가 얘기하고 자카를 얘기해서 약간 자카가 짧아 보이는 건지 7년도 진짜 엄청 오래 길지, 뛴 거야. 7년도. 예. 그렇습니다.